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지난 2016년 철도 노조의 성과 연봉제 저지 파업 당시에 기관사 등으로 대체 투입된 군의 대체 근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병력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3월달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파업이 필수 유지 인원을 지킨 합법적인 쟁의이고 재난안전법의 사회 재난이나 철도산업법상의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아서 군의 이 인력 지원 결정은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쟁의 시에 대체 근무가 가능한 필수 공익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군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 병력의 민간 분쟁 투입은 철저히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단지 관련 면허를 가진 인원이 많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군 병력이 투입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같은 필수공익 사업장인 병원 파업에는 간호장교를 투입하고 항공사 파업에는 공군 장교를 투입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군의 정치적인 중립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군의 명예 역시 실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지난달 철도 노조의 경고 파업이 개시되자 또다시 국방부의 대체 근무자 투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군에 파견된 인원들은 지난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봉급 이외에 추가 급여를 받아갑니다. 제가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다뤘던 사안이 바로 이 철도 노조 파업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법적인 쟁의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것이 올바른 일인지 제가 박근혜 정부에게 따지고 물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노동존중 정부라는 이 정부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 벌인 일을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국군이 창설된 이래에 군이 철도 현장에 투입된 경우는 전시나 비상사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그때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군의 철도 수송 능력이 철도 노동자의 쟁의 효력을 낮추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통해서 노동 상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의 대체 업무 투입 같은 지난 수십 년간의 적폐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적폐를 이용한다면 도저히 이 정부의 노동존중 정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음을 제가 경고드립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헌법의 노동 상권을 위협하는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대체 근무 투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코레일은 군의 대체 근무에 기대지 말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에 나서십시오. 이번에도 병력 투입이 반복된다면 국토부, 국방부, 코레일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여러분이 참석하셨는데 먼저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님께서 지금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철도노조 위원장 조상수입니다. 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군부 독재가 끝난 지 30년이 넘었는데 군 병력의 철도 파업 대체 인력 투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익 사업장에 필수 업무 유지 제도가 도입되어 파업 기간에도 필수적인 열차 운행이 이루어지는데도 군 병력은 철도 파업의 대체 인력으로 계속 투입되었습니다. 철도노조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필수 유지 업무 파업을 사회 재난이나 비상 사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군 병력의 대체 인력 투입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권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달에 있었던 철도노조 경고 파업에서 다시 군 병력을 철도 파업의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적 근거 없이 헌법에 보장한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철도노조는 오는 20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총파업에 다시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다면 국방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군병력 투입 등 철도 파업 돌입에 따른 수송 대책을 세우기 전에 철도 파업 돌입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서 국민 피해를 막고 노정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 요구는 정부 정책에 따른 노사 합의와 대통령의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성과 정부의 정책 실행에 대한 정부 간 의견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까지 감안하여 지난달에 노정협의를 요구하는 경고파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경고파업 이후 한 달이 넘었고 본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아예 대화에 응하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안타깝게도 안전인력 부족과 부당 노동행위로 2명의 철도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소통 행보에 나섰는데 김현미 장관과 국토교통부가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철도 파업이 임박했는데 철도노조와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파업 유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노조는 파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다음 주 초에 최소한의 노사 교섭 시간이 있어야 되고 원만한 노사 합의를 위해서는 이번 주말까지는 노정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김현미 장관과 국토교통부의 철도국, 홍남기 장관과 기획재정부의 공공정책국이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언론에서도 철도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우지영 변호사님께서 정부 기관의 직권 남용에 대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법률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움직여서 군대를 파업 현장에 투입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방부도 다툼이 없습니다. 철도공사와 국방부는 2009년, 13년, 16년 철도 파업 당시에 계속 군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재난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을 재난은 법적 용어를 보면 뜻밖의 재난이나 재앙과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게 뜻밖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인 것이죠. 그리고 필수 유지 업무를 준수한 파업 100% 준수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철도가 KTX는 100%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일부 새마을 열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80~90%가 다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열차가 80% 내지 100% 다니고 있는 상황을 과연 국가기관체계 기능 마비로 볼 수 있느냐, 천재지변, 전시사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점을 꾸준히 지적을 했었고 2009년에는 국방부 스스로도 이거는 국가 기능 체계 마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내놓고도 그 뒤로 계속 파업 때마다 군 투입을 법적 근거 없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철도노조는 국가배상을 제기하였고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인력 투입이 정당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사회재난도 아니고 비상사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군인력 투입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고의과실은 없다고 보았는데요. 법률에 설령 공무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을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법원의 명백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잘못 해석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인가 하면 지난 3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 판결이 내려져서
확정 판결로 법이 해석이 돼서 더 이상 이제 군인력 투입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이상 이제 그 이후에 국방부와 철도공사가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고 형사적 범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와 국방부는 지난 10월 철도노조 파업에 군대를 또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법적 근거 없이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명확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했다, 고의가 없었다 이런 항변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력 투입을 공모 방조한 철도공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철도공사는 더 이상 이제 너무나 법적 근거가 없고 법원에서도 명명백백하게 위법행위로 밝혀진 군인력 투입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만일 돌아오는 그 철도 파업에 또다시 군인력을 투입하게 된다면 고소고발을 비롯한 재반 법적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노동본부장 김영훈 본부장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영훈 노동본부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회견문은 배포해둔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철도 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서 파업 전에 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타결이 안 돼서 설령 파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파업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군인 투입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불편은 참을 수 있지만 위험은 우리가 참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군인이 투입되어서 발생시켰던 여러 가지 안전사고, 군인들 스스로도 본업이 아닌 일에 투입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거의 460명에 달하는 특전사 요원들이 전선을 비우고 노사분규 현장의 대체근로로 투입된다는 것은 국가 안보도 위협합니다. 따라서 불편한 파업은 참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권리나 용기에 걸맞지 않는 이 촛불 정부에서 군 투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방금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번 20일 이후에도 혹여나 파업에 또 군대가 움직여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교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